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 직후 코스피는 얼마나 빠졌을까요? 그리고 1년 뒤엔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때 판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숫자가 후회될 겁니다. 6.25 전쟁, 걸프전, 9.11, 이라크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매번 이번엔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그때마다 다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패닉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사입니다. 위기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하나, 전쟁 공포는 단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은 바꾸지 못합니다. 둘, 패닉 매도는 손실을 확정합니다. 회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 유가, 환율 급등은 역사적으로 단기 현상이었습니다. 넷, 분산 투자는 위기에서 빛납니다. 몰빵은 위기를 재앙으로 만듭니다. 다섯,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닌 당신의 감정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 저력이 이 차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앞에서는 하나의 파동일 뿐입니다. 자부심을 갖되 원칙을 지키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10가지 대처 원칙을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역사적 데이터, 실제 사례,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체크리스트. 아는 투자자가 이기는 투자자입니다. 구독하시고 본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던 날 당신이 그날 아침 주식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새벽 5시 매도 버튼을 눌렀다면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때로는 놀랍도록 빠르게. 오늘은 지정학적 위기와 증시의 관계를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초기 코스피 하락폭은 약 15%였습니다. 그리고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약 6개월. 1년 뒤 S&P 500은 28% 올랐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초기 하락 약 12%. 그러나 회복까지는 불과 3주. 1년 뒤 수익률은 21%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하락 약 8%, 회복 2주. 1년 뒤 S&P 500은 25% 상승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지정학적 위기는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경제의 펀더멘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인구 구조, 기술 혁신 이것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닉보다 원칙이 더 자주 이긴다는 사실.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나스닥 모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몇 포인트까지 간다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년 경력의 전문가도,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도, AI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찰하는 현상은 5가지입니다. 첫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방산주가 단기 급등하며
과열 여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반도체 수출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개인 투자자의 감정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변동성이 우리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깐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는 TV와 유튜브에서 매일 확신에 찬 예측을 봅니다. 코스피 8,000 간다. 달러 1,600원 간다. 이 종목이 10배거다. 그런데 그 예측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연착륙을 예측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직후 많은 전문가들이 V자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조차 처음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이게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본질입니다. 불확실성이 기회를 만들고 불확실성이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확정적 예측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하신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첫 번째, 내가 지금 왜 이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물어보라. 지금 팔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판단이 새로운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뉴스와 주변 분위기에 감염된 공포입니까? 행동경제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이 본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 겁니다. 원칙 두 번째, 투자 목적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라. 이 돈이 3개월 안에 필요한 생활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 노후를 위한 투자라면 지금의 변동성은 긴 항해 중의 파도일 뿐입니다. 투자 목적과 기간이 바뀌지 않았다면 전략을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원칙 세 번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금 점검하라.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섹터에 충격을 집중시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위기 때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원칙 네 번째, 유가 급등은 역사적으로 단기 현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 급등은 상당수 수개월 내에 되돌려졌습니다. 걸프전도, 이라크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예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변수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원칙 다섯 번째,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는 동전의 양면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시 달러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원화 기준으로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한국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방향을 모두 이해하고 어느 쪽이 내 포트폴리오에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여섯 번째, 방산주, 에너지주 급등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후행 매수라고 합니다. 테마주 급등 종목 추격 매수는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손실을 안겨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원칙 일곱 번째, AI 반도체의 단기 조정이 장기 훼손은 아니다. AI 반도체 수요의 근본 동의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AI 모델 고도화, 자율주행, 이것들은 전쟁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곧 매수 기회라는 공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이익 전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 여덟 번째, 20대는 변동성을 친구로 삼아라. 20대 투자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30년에서 40년의 투자 기간 앞에서 작은 노이즈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정기 적립식으로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략임을 수많은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원칙 9번째. 은퇴 세대는 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라. 60대에서 70대 이상의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전과 현금 흐름이 수익률보다 중요합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칙 10번째. 정보의 질을 높여라. 금융 리터러시가 최고의 방어막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채널이 여러분의 공포심을 자극해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확신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하는 법, 데이터 보는 법, 원칙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됩니다. 잠깐 이 차트를 보십시오. 1980년대 초 코스피는 100포인트 언저리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997년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 직전 국민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스피 900대까지 폭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3월 한 달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차트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꾸준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위기가 증명해 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갖되 냉정한 원칙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때 그 자부심은 실제 숫자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될 때 대한민국 증시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에 단기 충격에 그치게 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누구도 단기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예측보다 강합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하는 투자자가 결국 이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공포를 팔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직한 데이터와 검증된 원칙을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 아는 투자자가 이기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이 원하시는 만큼 수익이 나서 행복하길 고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긍정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위기에서도 원칙을 잘 지키며 유익하고 균형 잡힌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